감기 때문에 병원 다니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아침마다 목이 아파서 깨고 말하기도 힘들었죠. 한 달에 약값만 10만 원이 넘었는데 그래도 나아지질 않았어요. 입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피했어요. 서울에 사시는 76세 김영호 할아버지의 1년 전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하게 느껴지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이비인후과 김지훈입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목이 아프거나 기침이 나거나 입 냄새가 고민이신가요? 지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최근 6개월 동안 감기약을 몇 번이나 드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만성 질환과 불편함에 시달리며 병원을 오가고 계십니다. 더 슬픈 현실은 병원에 가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약에 의존하며 살아가지만 건강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만 늘어갑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그래, 나도 항상 약을 먹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지라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도 비싼 약도 필요 없이 매일 3분만 투자하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종이와 펜을 준비하셨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평생 약에 의존하며 병원비로 수천만 원을 더 쓰게 될지도 모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소금물 각을 이렇게 하면 감기, 충치, 입냄새가 싹 사라집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소금물 가글의 놀라운 효과, 이것은 현대의학이 잊고 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가족 건강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지금도 97세의 나이에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충치 하나 없이 입냄새 한 번 나지 않는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이렇게 건강하신 어르신이 계신가요? 혹시 그분들만의 건강 비결이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 어머니의 비결은 바로 지금부터 알려드릴 소금물 가글입니다. 소금물로 입을 씻어내는 게 우리 집안의 건강 비결이야. 나의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로부터 전해 내려온 지혜란다. 어머니는 할머니에게서, 할머니는 증조할머니에게서 배운 이 방법을 3대에 걸쳐 소중히 지켜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소금물 가글을 하셨고 감기 기운만 보이면 온 가족에게 소금물을 끓여 돌아가며 가글하게 하셨죠. 어머니는 종종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소금은 우리 몸의 기본이란다. 눈물도, 땀도, 피도 모두 소금기가 있지. 우리 조상들은 소금이 얼마나 귀했는지 아니? 임금님께 진상할 정도로 귀했던 소금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보물이란다. 동의보감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소금은 수분을 조절하고 열을 내리며 독을 풀어내는 성질이 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소금의 약성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지금 주방으로 가서 소금통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대부분의 가정에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소금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보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어머니는 소금으로 김치를 담그고 장을 담그고 생선을 절이면서 항상 말씀하셨죠. 소금은 살리는 힘을 가졌어. 음식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지. 정말 그랬습니다. 소금은 음식이 상하는 것을 막아주고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소중한 자연의 선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머니의 잔소리로만 여겼지만 이비인후과 의사가 된 후 그 과학적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을 제 환자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82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매년 겨울이면 감기로 2주씩 꼬박 누워 계셨지만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감기로 2주는 꼬박 누워 있었는데 소금물로 입을 씻어내기 시작한 후부터는 첫 겨울을 단 하루도 아프지 않고 지냈어요. 손자들과 눈썰매도 타러 갔다니까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이제 이웃 노인정에서 소금물 가글의 전도사가 되셨다고 합니다. 72세 박영희 할머니는 입 냄새 때문에 가족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의 뽀뽀를 거부하고 도망갈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죠.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손주가 할머니 입에서 이제 냄새 안 나요 하면서 안겨오는데 그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75세 정기철 할아버지는 치과 공포증이 있으셨는데 충치 때문에 6개월마다 치과를 방문하셔야 했습니다. 치과 의자에 앉을 때마다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치과 의사가 놀라더군요. 어떻게 관리하셨길래 충치가 하나도 없으세요? 그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감기약 없이 겨울을 보내고 손주들과 가까워지고 치과 방문을 줄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제가 35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수백, 수천 번 보아온 변화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런 효과를 보려면 정확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금물 가글 어떻게 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수천 명의 환자에게 알려드린 정확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금물 가글을 제대로 하는 법, 이것은 마치 약을 정확한 용량으로 복용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정확히 따라오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금의 농도입니다. 너무 진하면 점막을 자극하고 너무 묽으면 효과가 없어요. 이상적인 비율은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이 0.5g입니다. 환자들에게는 항상 500원 동전 크기만큼의 소금이라고 설명드립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손가락 1000마디에 소금을 올려 놓으셨을 때 살짝 덮이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지금 바로 따라해 보실까요? 손가락 1000마디에 소금을 올려 보세요. 그 정도 양이면 물 한 컵과 딱 맞는 비율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감각으로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8세 이정호 할아버지는 처음에 농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더니 입안이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농도로 하니 전혀 불편함 없이 할 수 있었어요. 물 온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점막이 손상될 수 있고 너무 차가우면 효과가 떨어져요. 손목 안쪽에 떨어뜨렸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75세 강영수 할아버지는 처음에 물 온도 때문에 실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물로 가글 했더니 목이 쉬었어요. 그 후로는 미지근한 물만 사용했죠. 지금은 손목에 살짝 떨어뜨려 보고 온도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가글 방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안에서만 가볍게 헹구는 정도로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효과가 절반도 안 됩니다. 70세 박상철 할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입에 머금고 좌우로 흔들다가 뱉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효과가 없었죠. 선생님이 직접 시범을 보여주셨는데 그제서야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대로 가글하니 3일 만에 목 통증이 사라졌답니다. 소금물을 입에 머금고 고개를 뒤로 살짝 젖힌 다음 목구멍 깊은 곳까지 소리를 내며 30초 이상 가글해야 합니다. 가하고 소리를 내면서 가글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이때 목 깊숙이 소금물이 닿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혹시 처음에 기침이 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몸이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따라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물론 소금물이 없으시다면 그냥 상상으로라도 따라해 보세요. 고개를 뒤로 살짝 젖히고 가아 소리를 내며 30초간 가글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런 방식이 올바른 가글 방법입니다. 77세 최순옥 할머니의 경험담입니다. 처음에는 캑캑거렸어요. 그래서 포기할까 싶었는데
3일 정도 지나니 익숙해지더라고요.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30초씩 각을 하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각을 횟수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3번, 아침 일어나자마자, 점심 식사 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가글은 밤새 입안에 번식한 세균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가글은 밤 동안 세균 번식을 억제해 아침 구취를 예방합니다. 67세 한영자 할머니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도 입이 개운해요. 예전에는 자다가 입냄새 때문에 제가 깰 정도였는데 말이죠.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목이 아플 때는 2시간마다 한 번씩 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좀 더 진한 농도로 각을 하셔도 효과적입니다. 물 한 컵에 소금 4분의 3티스푼 정도로요. 63세 박정희 씨의 경험담입니다. 감기 초기에 목이 간질간질할 때 2시간마다 소금물 가글을 했더니 그 이상 진행되지 않고 하루 만에 멈췄어요. 이제는 감기약 먹을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 소금물 가글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특별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소금물에 레몬즙 한 방울을 더하면 비타민 C 효과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는 소금물에 베이킹 소다를 아주 조금 칼끝으로 살짝 넣으면 입냄새 제거와 충치 예방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방법이에요. 지금까지의 설명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점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적당한 농도,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 둘째, 미지근한 물 온도. 셋째, 30초 이상 목 깊숙이 가글 하기. 이 3가지만 지켜도 효과는 충분합니다. 제 환자 중 당뇨가 있는 62세 정현우 씨는 이 방법으로 입 냄새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소금물 가글을 하고 바로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드시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가글 후 최소 30분은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소금물 가글을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금 농도, 물 온도, 가글 방법까지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얼마나 자주 하느냐입니다. 아무리 효과적인 방법도 규칙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바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소금물 가글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하루 생활 속에 소금물 가글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잠자기 전까지 실천법, 이것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 소금물 가글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법입니다. 고대 중국의 의서 본초강목에는 좋은 습관은 약보다 낫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무리 효과 좋은 방법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여러분의 하루 일과를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식사하고 외출했다가 돌아오고 저녁 먹고 잠자리에 드는 일상 속에 소금물 가글을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단 1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물 한 잔을 마신 다음 바로 소금물 가글을 해주세요. 밤새 입안에 번식한 세균들을 제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시간입니다. 67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아침 입 냄새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침마다 입냄새가 심해 아내와의 아침 인사도 불편했어요. 하지만 아침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아내가 요즘 아침 입냄새가 안 나네요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후로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가글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양치질 전에 소금물 가글을 먼저 해주세요. 식사 후 바로 양치질을 하면 음식물로 인해 약해진 치아 에나멜층이 손상될 수 있어요. 대신 식사 후 물로 가볍게 헹구고 30분 후에 소금물 가글을 한 다음 양치질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충치 예방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여러분은 식사 후 바로 양치질을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식사 후 30분은 기다렸다가 소금물 가글을 하고 양치질을 해보세요. 치아 건강에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58세 박명자 씨는 이 방법으로 2년간 충치가 전혀 생기지 않는 놀라운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치과 의사가 놀라서 어떻게 관리하냐고 물었을 때 자랑스럽게 소금물 가글 비법을 알려줬어요. 의사 선생님도 메모를 하더라고요. 외출 후 집에 돌아오면 손 씻기와 함께 소금물 가글도 꼭 해주세요. 옛 속담에 병은 입으로 들어온다는 말이 있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밖에서 접한 바이러스와 세균이 호흡기로 침투하기 전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이 습관을 들인 제 환자들은 감기 걸리는 빈도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73세 이성호 씨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나서 항상 소금물 가글을 하시는데 그 후로 환절기 감기가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약 감기 초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2시간마다 소금물 가글을 해보세요. 목이 간질간질하고 코가 살짝 막히는 정도라면 소금물 가글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셔서 내일 아침의 변화를 경험해 보세요. 저녁 식사 후에도 점심과 같은 방식으로 소금물 가글을 해주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는 조금 더 따뜻한 물로 가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침 분비량이 줄어들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데 자기 전 가글은 이를 막아줍니다. 또한 코골이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데 제 환자 65세 최병철 씨는 잠자기 전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후 아내가 요즘 코골이가 많이 줄었다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하루를 소금물 가글로 시작해서 소금물 가글로 마무리하면 여러분의 건강은 눈에 띄게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소금물 가글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것이 해야 할 것을 아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35년 임상 경험을 통해 깨달은 소금물 가글의 5가지 핵심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의사항만 잘 지켜도 소금물 가글의 효과는 2배가 됩니다. 첫째, 소금은 반드시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와 같은 자연염을 사용하세요. 요오드가 첨가된 일반 식탁용 소금은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일반 소금으로 가글했을 때보다 천일염으로 바꾼 후 효과가 2배로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소금물 가글 후 30분 동안은 물을 포함한 어떤 음료도 마시지 마세요. 가글 효과가 지속되려면 입안에 소금 성분이 충분히 작용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세균을 물리치는 전투가 30분은 필요하다고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난 이거 지키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글 후 최대한 오래 참으시되 목이 너무 마르면 소량의 물만 살짝 드셔도 됩니다.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셋째, 소금물을 삼키지 마세요. 고혈압이 있거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가글 후에는 반드시 뱉어내세요. 제 환자 75세 이성민 씨도 고혈압이 있지만 소금물을 뱉어내는 것을 철저히 지키면서 가글의 효과를 충분히 보고 계십니다. 넷째, 일주일에 한 번은 소금물에 식초를 몇 방울 섞어서 가글해 보세요. 동양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식초와 소금의 조합이 양기와 음기의 조화를 이룬다고 보았습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이 석회질을 제거하고 입안 세균의 번식을 더욱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특히 틀니를 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제 환자 80세 강명자 할머니는 틀니 때문에 입 냄새로 고생하셨는데 이 방법으로 크게 개선되셨어요. 다섯째, 소금물 가글 후에는 혀를 닦는 것도 잊지 마세요. 혀에는 수많은 세균이 살고 있어 입 냄새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소금물 가글 후 혀 클리너로 혀를 부드럽게 긁어내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제 환자 63세 박철수 씨는 이 방법을 알기 전에는 아무리 가글을 해도 입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혀 클리닝을 추가한 후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요즘 입 냄새가 전혀 안 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5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기억하기 어려우신가요? 걱정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좋은 소금 쓰기. 둘째, 가글 후 30분간 음료 금지. 셋째, 절대 삼키지 않기. 이 3가지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메모해 두셨나요?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잠시 영상을 멈추고 메모해 두세요. 이러한 주의사항만 잘 지켜도 소금물 가글의 효과는 2배로 커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소금물 가글의 놀라운 효과와 올바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35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비싼 약이나 최신 치료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실천하는 작은 건강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반복하는 행동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탁월함은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분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미 건강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간에 포기하셨을 텐데 여러분은 끝까지 함께해 주셨군요. 이 자체가 여러분이 건강 습관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소금물 가글은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그 가치를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 환자들의 변화된 삶을 지켜보면서 가장 단순한 것이 때로는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78세 박영호 할아버지는 20년 넘게 만성 인후염으로 고생하며 매년 항생제를 10번 넘게 복용했고 그로 인한 소화기 문제까지 생겼었습니다. 하지만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의 황금기가 이제야 시작된 것 같아요. 약봉지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인후염 발작이 한 번도 없었고 병원도 6개월째 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소금물 가글을 시작하세요. 옛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첫날부터 효과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바로 실천해 보실 건가요? 주방에 소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없다면 오늘 장을 볼 때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 솔트를 구입하세요. 그리고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첫 소금물 가글을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기분이 어떨지 기대가 되지 않나요? 우리 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듯 건강도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해요. 이 간단한 방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은 병원에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가족 중에 감기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나 치과 치료가 필요하신 분, 입 냄새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소금물 가글 너무 쉬워서 오히려 잊기 쉬운 건강의 비밀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